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홍준표 의원 등 총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최종 본선 진출 후보는 2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양군수 선거는 재선에 나선 현 군수와 도전자들의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4년 전 59표 차 초박빙으로 승패가 엇갈렸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6,635명, 경북이 8,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대구, 경북이 각각 68%와 42%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마다 공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이미 가닥이 잡혔는데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3강 구도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신청한 8명 가운데 경선에 나설 후보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홍준표 의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본선 경쟁력 순위로 정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되며 오는 23일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자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 간의 친박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또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경선 후보자 지지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전 동구갑 위원장, 정의당 한민정 시당위원장, 국민의당 정용 전 시의원, 기본소득당 신원호 대구 창당준비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수 선거는 재선에 나설 현 군수와 도전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는지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양군수 선거에는 모두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병호 예비후보,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영양읍장과 수비면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 후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실무형 책임 군수를 표방하며 더 나은 역량, 새로운 역량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동휘 예비후보, 경상군청 세무조사계장과 영양군청 가정복지계장을 지냈습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별도의 선거 사무소는 꾸리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홍렬 예비후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청송군 부군수를 지냈습니다. 박 후보는 군민들의 뜻을 받드는 소통형 군수, 국도비와 민자 유치를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는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도창 예비후보, 현 영양군수로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중단 없는 군정으로 군민을 더 편하게, 더 잘 살게, 더 행복하게 하겠다며 새로운 역량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불과 59표 차 초박빙으로 승패가 엇갈렸던 영양군수 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장상수 대구시 의회 의장이 14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선 동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지낸 장 의장은 군공항 이전으로 동구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며 막대한 사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구정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을 통한 동구의 새로운 개혁도시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7개 핵심 과제를 내놨습니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이후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국민캠프 기획총괄팀장을 맡았던 권영수 건국대 교수가 안동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예비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출마 선언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신뢰의 시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향 안동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6,635명, 경북이 8,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대구 68%, 경북 42.2%로 사망자는 전날보다 대구 17명, 경북은 27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9만 9천여 명으로 9,505명이 집중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290명뿐이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2만 6천여 명으로 무려 90배 이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코로나19 재감염률 현황과 함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주실까요? 네,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약 0.284%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2022년 3월 19일까지 확진자 수 9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6,239명이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이니까 아마도 추가적으로 재감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감염 추정 사례 26,239명 중에서 37명은 3회 감염자로 확인이 됐고 대부분은 오미크론이 유행한 2022년 1월 이후에 주로 많이 확인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재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는 14명, 사망자는 15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체 확진자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에 비해서는 재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와 치명률은 63%, 5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엑셀 변이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향력까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의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되면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염된 사례는 40대 남성이고 3차 접종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후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있었는데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조합 변이는 같은 세포 내에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되는 형태인데요. XL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에 11일까지 영국에서만 한 66건 정도가 확인돼서 아직 사례가 적기 때문에 기존 오미크론과 더 다른 특징이 있는지 밝혀져 있는 건 없지만 현재로서는 전파 위험도나 중증화율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또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돌파 감염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백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4차 접종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2월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31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고 있는데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 해외 연구, 특히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은
4차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3차만 맞았을 때보다 약 3.9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는 계속 관찰이 필요한데 최소 6주 이상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아마도 더 연구 기간이 길어지면 중증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또 60대보다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2배에서 또 6배까지 더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실수록 4차 접종을 추가적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중증화 사망 진행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감염률 현황에 대해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폭증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특히 높은 백신 접종률에 더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쳤던 바이러스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공판장 중도매인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공판장에서 낙찰받은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홈쇼핑 등에 2억 7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TF는 14일 서울에서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군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 등 5개 분야 공약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의성군이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18가구의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나섭니다. 의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주택 외부 출입로와 경사로를 설치 보수하고 주택 내부의 시설을 맞춤 지원합니다. 의성군은 읍면별 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씩 총 18가구를 대상으로 6,84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민간인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의 피해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10,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는 1,000여 건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접수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친척이 신고해도 됩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여순 사건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희생자에게 의료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